서울의 최상류층이 거주하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웅장한 저택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 주얼리 기업 J&K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박서준의 거처이자 그의 아내 강지혜의 쓸쓸한 보금자리였다. 29살의 박서준은 수려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 그리고 엄청난 부를 모두 갖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고 그의 세계에서 부족함이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 강지혜는 28살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박서준의 배경 없는 평범한 아내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화려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을 즐겼다. 꾸미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 안경 뒤에 가려진 차분한 눈빛, 그리고 항상 여과 없이 드러나는 피곤한 기색은 그녀를 매력 없는 여자로 보이게 했다. 결혼 3년 차. 그들의 결혼 생활은 타인의 시선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차갑고 공허한 가명흑에 불과했다. 박서준은 지혜를 부정적인 이미지라며 늘 경멸했고 그녀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지나쳤고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넓은 식탁에는 두 사람만을 위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사하는 이는 오직 박서준 한 명뿐이었다. 지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셨다. 식탁 위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다. 박서준은 신문을 펼쳐든 채 지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오늘 저녁엔 중요한 행사가 있어. 외부에 노출될 일은 없을 테니 불필요한 행동으로 망치지 않도록 해. 박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비서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존중조차 없는 그의 태도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눈에 자신이 그저 흠집 없는 그의 이미지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서준은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혜에게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저택을 나섰다. 그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자 지혜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식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봤다. 그 음식들은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박서준이 출근하자마자 지혜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했다. 저택 지하에 위치한 그녀의 작업실은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감춰진 곳이었다. 그곳은 어두컴컴한 거실과는 달리 화려한 조명과 온갖 종류의 보석들, 그리고 섬세한 디자인 도구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루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였다. 루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했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국제 주얼리 시장에서 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가 소속된 미스트 오로라는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하는 명망 높은 주얼리 브랜드로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지혜는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고 빛나게 변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올려 묶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자 그녀의 평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작은 보석들을 다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는 보석들을 탐색했다. 그녀는 디자인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강 디자이너님, 미스트 오로라의 아시아 시장 론칭 기념 컬렉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루나 디자이너님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서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김미나가 영상통화로 전해왔다. 미나는 지혜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알겠어, 미나. 곧 최종 시안을 보낼게. 이번 컬렉션은 내면의 빛이라는 컨셉으로 준비했어. 겉모습에 가려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 지혜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미나는 지혜의 말에 미소 지었다. 이번 컬렉션이 JNK 그룹을 긴장하게 만들 겁니다. 박서준 대표가 루나 디자이너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박서준 대표는 겉모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 내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진 루나를 알아볼 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다. 오후가 되자 지혜는 다시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저택을 정리하고 박서준의 비서로부터 전달된 저녁 행사 스케줄을 확인했다. 박서준은 저녁에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 만찬에는 JNK 그룹의 주요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한편 박서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JNK 그룹의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신흥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우리는 최고다. 이런 시시한 브랜드들에게 흔들릴 수는 없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미스트 오로라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수석 디자이너 루나의 작품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혁신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루나라는 이름에 잠시 흥미를 보였다. 루나 흥미롭군. 그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좀 가져와봐.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우리 JNK에 도전장을 내미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루나라는 이름이 자신의 아내 강지혜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박서준은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했다. 그는 JNK 그룹의 대표로서 위풍당당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이 따라붙었다. 박서준은 만찬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그에게 아첨하거나 사업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 애썼다. 그때 만찬장 한쪽에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 박서준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로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독특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마치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본 어떤 주얼리보다도 혁신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다름 아닌 루나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강채였다. 그녀는 미스트 오로라의 아시아 시장 론칭을 기념하는 비공개 만찬에 수석 디자이너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시선을 느끼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에 대한 작은 복수를 꿈꿨다.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비서실장이 놀란 듯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그 여인에게 강렬하게 끌렸다.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그녀가 착용한 목걸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루나라는 것을 직감했다. 루나 씨.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매료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매일 밤 집에서 외면하던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매력적인 사업 파트너이자 자신의 오만한 시야에 들어온 또 다른 수집품에 불과했다. 이 만남은 그들의 관계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첫 번째 파문이 될 것이었다. 박서준은 미스트 오로라의 아시아 론칭 만찬장에서 베일에 쌓인 루나에게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그녀가 착용한 내면의 빛, 목걸이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이 매일 외면하던 아내, 강지혜가 바로 이 매혹적인 디자이너 루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루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JNK 그룹의 박서준입니다. 박서준은 능숙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와는 다른 미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는 루나의 베일 뒤에 감춰진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지혜는 가면 뒤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서준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읽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능에 매료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서준은 지혜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섬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루나 씨의 디자인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지금 착용하고 계신 목걸이는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서준은 그녀의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목걸이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박서준의 가슴에 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만찬장 한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박서준은 루나의 재능과 비전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에게 JNK 그룹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루나 씨의 재능이라면 우리 JNK 그룹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루나 씨의 디자인에 아낌없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박서준의 제안에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알아볼 줄 모르는 오만한 남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의 복수를 실행할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손바닥 안에서
그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아직 미스트 오로라와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곳에서만 작업합니다. 지혜는 그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여지를 남겼다. 박서준은 루나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루나의 거절은 새로운 도전으로 느껴졌다. 물론입니다. 루나 씨의 디자인 철학을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만찬이 끝나고 지혜는 비서 김미나와 함께 조용히 만찬장을 빠져나왔다. 미나는 지혜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강 디자이너님, 박서준 대표님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무시하던 아내가 바로 자신의 사업을 위협하는 경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은 아니야, 미나. 박서준 대표는 아직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오만함에 빠져 있어. 하지만 곧 그 오만함이 그를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루나로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스트 오로라는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론칭했고 루나의 디자인은 언론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내면의 빛 컬렉션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루나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깊은 의미에 열광했다. JNK 그룹은 미스트 오로라의 등장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루나의 성공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회의실에서 경로했다. 도대체 루나라는 디자이너가 누구야? 어떻게 단숨에 우리 JNK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마케팅 팀장은 잔뜩 움츠러든 차에 보고했다. 박 대표님, 루나는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정보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와 깊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루나에 대해 더 조사해. 그녀가 누구든 우리 JNK의 경쟁 상대는 될 수 없어. 그녀를 우리 회사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루나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날 저녁 박서준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혜를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을 테니 내일부터는 내 식사는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속삭였다. 박서준 대표님, 당신의 오만함이 언젠가는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저택을 나섰다. 지혜는 거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오늘 아침 박서준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었다. 그에게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내의 손이었지만 이 손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루나의 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담긴 힘과 비밀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한편 JNK 그룹 내부에서는 박서준의 자리를 노리는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박서준의 삼촌이자 이사회의 주요 인물인 박종민은 조카의 오만함과 최근의 실책을 빌미로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박종민은 JNK 그룹의 창업주인 박서준의 할아버지와 오랜 불화를 겪었으며
늘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박민우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박종민은 박서준의 비서실장 김현식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김현식은 박서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지만 사실은 박종민에게 충성하는 이중 스파이였다. 김 비서, 박서준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 루나라는 디자이너 때문에 꽤나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던데. 박종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이사님, 박 대표님은 루나에게 상당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JNK 그룹으로 데려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루나의 등장이 박 대표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식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다. 박종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박서준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야. 루나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박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겠군. 그의 눈빛은 탐욕과 권력욕으로 이글거렸다. 지혜는 이 모든 음모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박서준의 오만함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루나로서의 활동을 통해 박서준의 자만심에 계속해서 균열을 낼 것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박서준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숨겨진 빛은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JNK 그룹의 최고 경영자 박서준은 연이은 사업 부진과 미스트 오로라, 그리고 수석 디자이너 루나의 돌풍에 직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위기감으로 변질되었고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자만심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어느 날 JNK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로열 크라운 컬렉션의 론칭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컬렉션은 박서준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이었다. 그는 이 컬렉션으로 루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JNK 그룹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컬렉션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서준은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밀어붙였고 이는 결국 디자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박 대표님, 로열 크라운 컬렉션의 디자인 시안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피드백도 좋지 않고요.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박서준은 분노의 참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내 디자인이 시대를 뒤떨어졌다고 감히 누가 그런 망발을 하는 거지. 당장 그따위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찾아내. 우리는 최고의 주얼리 기업이다. 내 디자인은 완벽해.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 김현식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박종민 이사에게 박서준의 모든 동향을 보고하고 있었다. 박현식은 박서준의 실패가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서준의 몰락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다. 그는 로열 크라운 컬렉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경쟁사인 미스트 오로라의 루나 컬렉션과 비교하며 박서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편 강지혜는 루나로서 미스트 오로라의 새로운 컬렉션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녀는 JNK 그룹의 로열 크라운 컬렉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박서준을 이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은 주얼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강 디자이너님, J&K 그룹의 로열 크라운 컬렉션이 곧 공개됩니다. 박서준 대표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비서 김민아가 보고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박서준 대표는 늘 겉모습에만 치중하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법인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로열 크라운 컬렉션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박서준은 초조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지켜봤다. 그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컬렉션을 소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컬렉션은 화려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싸늘했다. 사람들은 그의 디자인에서 진정성이나 혁신성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낡고 고루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현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김 비서, 대체 마케팅팀은 뭘 하고 있었나? 이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장 모든 담당자들을 불러. 김현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다. 박 대표님, 마케팅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스트 오로라의 루나 컬렉션이 워낙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고객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루나를 언급하며 박서준의 분노를 부추겼다. 박서준은 루나라는 이름에 더욱 격분했다. 루나 극가 신인 디자이너에게 우리가 밀린다고 말도 안 돼. 당장 루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루나를 자신의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J&K 그룹의 로열 크라운 컬렉션은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박서준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종민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 박서준의 무능력을 지적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준은 피곤해 저럭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무력해진 것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때 강지혜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차라도 한 잔 마셔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박서준은 지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짜증과 경멸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뭘 알겠어. 이 모든 게 다 당신 같은 불운한 존재 때문이야.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지혜에게 전가하려 했다. 지혜는 박서준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겉모습에만 집착했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몰랐죠.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지혜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강렬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그는 지혜를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지혜는 박서준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지켜볼 것이었다. 그녀는 루나로서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의 다음 컬렉션은 박서준의 JNK 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밤늦도록 지혜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녀의 손은 망치와 줄을 능숙하게 다루며 금속을 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는 보석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번 컬렉션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자신처럼 상처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박서준에 대한 복수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이제 박서준의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로열 크라운 컬렉션의 실패 이후 JNK 그룹 내부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박종민 이사는 노골적으로 박서준의 해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아들 박민우를 새로운 CEO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서준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위기가 루나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향한 분노와 집착은 더욱 커져갔다. 어떻게 하면 루나를 무너뜨릴 수 있지? 그녀의 약점은 없어. 당장 루나의 모든 것을 파헤쳐 와. 박서준은 비서실장 김현식에게 광적으로 매달렸다. 그의 눈빛은 초조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현식은 속으로 박서준의 몰락을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박 대표님, 루나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그녀의 얼굴조차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내면의 빛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박서준의 오만함을 부추기며 그를 더욱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한편 강지혜는 루나로서 미스트 오로라의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로열 크라운 컬렉션 실패 소식을 듣고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싶었다. 지혜는 미스트 오로라의 한국지사 오픈 기념 행사 준비에 몰두했다. 이 행사는 루나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지만 루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행사에서 부활이라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행사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언론과 주얼리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루나의 등장은 이미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서준은 JNK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루나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녀를 직접 만나 약점을 잡으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미스트 오로라의 대표가 무대에 올라 루나를 소개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미스트 오로라의 수석 디자이너 루나를 소개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베일에 쌓인 여인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와 함께
부활 컬렉션의 시그니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목걸이는 마치 꺼져가는 생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듯한 섬세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베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는 바로 강지혜였다. 박서준은 루나의 등장에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녀가 착용한 목걸이의 아름다움에 또다시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지만 이내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그녀를 경쟁자로 그리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루나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저는 주얼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착용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 컬렉션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영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혜의 말은 박서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마치 자신의 아내 강지혜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눈에 강지혜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서준은 루나에게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루나는 이미 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박서준의 삼촌 박종민 이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서준아, 너는 루나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 JNK의 경쟁자이자 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 박종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박서준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박종민의 말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루나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루나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JNK 그룹의 비서실장 김현식이었다. 박서준은 김현식이 루나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김현식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실 김현식은 박종민의 지시를 받고 루나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그는 루나에게 박서준의 약점을 흘리고 그녀를 박서준의 몰락에 이용하려 했다. 루나 씨, 박서준 대표는 최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무능력 때문에 JNK그룹은 곧 무너질 위기입니다. 김현식은 교활하게 속삭였다. 지혜는 김현식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현식이 박서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김현식을 역이용하여 박서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김 비서님. 저는 박서준 대표님의 경영 능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디자인 철학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지혜는 김현식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김현식은 지혜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녀가 박서준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다. 그는 지혜가 자신들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혜에게 JNK그룹의 중요한 계약 정보와 박서준의 개인적인 약점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박서준은 김현식이 루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고 강한 의심을 품었다. 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로 돌아와 김현식을 불렀다. 김 비서, 당신은 오늘 루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왜 그녀에게 접근했나?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의심이 묻어 있었다. 김현식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박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루나의 디자인에 대한 업계의 평판을 알아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JNK 그룹의 경쟁자이니 그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는 능숙하게 변명했다. 박서준은 김현식의 변명을 믿는 척했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김현식의 뒤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서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현식이 자신의 삼촌 박종민 이사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한편 지혜는 김현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JNK 그룹의 다음 사업 계획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앞서 미스트 오로라의 새로운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했다. 그녀의 전략은 박서준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JNK 그룹은 또다시 큰 손실을 입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루나에 의해 좌절되는 것에 분노했다. 그는 루나가 단순히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를 넘어 자신을 노리는 의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자신의 방에서 강지혜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평범함이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루나의 목소리, 그녀의 디자인 철학, 그리고 그녀의 영민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 강지혜와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매일 밤 무시하던 못생긴 아내가 바로 자신의 제국을 흔들고 있는 천재 디자이너 루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박서준은 김현식 비서실장의 배신과 박종민 이사의 음모를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와 동시에 루나의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미궁처럼 다가왔다. 그녀가 어떻게 JNK 그룹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왜 자신의 아내 강지혜와 겹쳐 보이는지, 이 모든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깨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김현식 이 비열한 자식 박종민 삼촌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박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경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탐했던 삼촌 박종민의 야욕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현식의 교활함에 뒤늦게 분노했다. 박서준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현식과 박종민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김현식의 과거를 조사하고 박종민 이사의 비리 혐의를 파헤쳤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강지혜는 루나로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스트 오로라의 한국 지사는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루나의 부활 컬렉션은 주얼리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강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대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JNK 그룹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박서준의 경영 능력은
연일 돔에 올랐다. 지혜는 박서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예상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얼마 후 주얼리 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글로벌 주얼리 페어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명 주얼리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JNK 그룹과 미스트 오로라 역시 나란히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JNK 그룹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자 루나가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박서준은 이 페어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했다. 그는 밤낮 없이 디자인에 매달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루나에게 또다시 패배할까봐 두려웠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채워나가고 있었다. 이번 페어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JNK 그룹은 끝장이야. 모든 것을 걸어 박서준은 직원들에게 광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한편 지혜는 글로벌 주얼리 페어를 앞두고 미스트 오로라의 부스 디자인과 컬렉션 전시 방향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이번 페어에서 미래를 향한 비상이라는 컨셉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페어 당일, 행사장에는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JNK 그룹과 미스트 오로라의 부스는 나란히 위치해 있었고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서준은 자신의 부스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새로운 컬렉션은 나쁘지 않았지만 혁신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때 미스트 오로라 부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루나가 등장한 무대로 향했다. 루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베일에 쌓인 채 무대에 올랐다. 그녀가 착용한 새로운 컬렉션의 메인 작품인 비상. 목걸이는 마치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목걸이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섬세하게 세공되어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지혜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목걸이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저는 주얼리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착용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전 세계 주얼리 업계의 거물들이 루나의 디자인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서준은 루나의 압도적인 성공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좌절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또다시 루나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때 박서준의 옆에 서 있던 박종민 이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서준아, 이제 내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JNK 그룹은 이제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한다. 그의 말은 박서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박서준은 분노에 차 박종민을 노려봤다. 삼촌 감히.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 순간 루나가 무대에서 내려와
박서준의 부스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과 동시에 강렬한 힘을 느꼈다. 박서준 대표님, JNK 그룹의 컬렉션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는 박서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지혜의 목소리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매일 밤 집에서 듣던 목소리. 그가 늘 무시하던 아내 강지혜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지혜의 베일 뒤에 가려진 얼굴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 강지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수수하고 평범했던 그녀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이와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던 통찰력. 그는 자신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서준은 지혜의 베일을 벗기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박서준의 비서실장 김현식이 루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박 대표님에게 무슨 짓이야, 루나? 당신의 정체가 대체 뭐야? 김현식은 루나의 베일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김현식의 손을 뿌리치고 베일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이토록 허무하게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김현식은 집요하게 베일을 잡아당겼고 결국 베일이 벗겨지면서 지혜의 얼굴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행사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베일이 벗겨진 루나의 얼굴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JNK. 그룹 박서준 대표의 아내 강지혜였다. 박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바라봤다. 지은, 당신이 루나였어.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매일 밤 무시하고 경멸하던 못생긴 아내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루나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절망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글로벌 주얼리 페어에서 강지혜의 정체가 루나임이 만천에 드러나자 박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못생긴 아내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다니. 그의 가슴은 후회와 절망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지혜에게 집중되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서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김현식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박종민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박서준의 몰락이 명확하게 보였다. 박서준은 비틀거리며 지혜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은아,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3년간 그에게서 받아왔던 모든 상처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 대표님, 제 이름은 강지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루나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루나가 바로 당신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혜의 말은 박서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박종민 이사가 박서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준아,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같구나. JNK그룹은 너 같은 무능한 리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 사회에서 너의 해임을 논의할 것이다. 박종민의 목소리는 비열했지만 그의 말에는 권력에 대한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박서준은 박종민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언론은 JNK그룹 박서준 대표의 아내 강지혜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루나였다는 사실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소식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박서준의 오만함과 강지혜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JN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서준은 대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며칠 후 JNK그룹의 이사회에서 박서준의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박종민 이사는 박서준의 무능력과 최근의 스캔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의 해임을 추진했다. 박서준은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결국 이사회는 박서준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JNK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박서준은 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아내까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그는 강지혜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후회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강지혜는 루나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미스트 오로라는 그녀의 활약으로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그녀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함께 내면의 빛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끔 박서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그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남았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서준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것을 지혜에게 넘긴다고 했다. 지혜는 박서준의 결정에 놀랐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지혜는 이혼 후에도 박서준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루나로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박서준은 여전히 세상과 단절한 채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폐인처럼 지냈다. 그의 부모님조차 그를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강지혜의 이름을 밤새도록 불렀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없었다. 그의 후회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강지혜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루나로서 자신의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TV 속 그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TV를 끄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존재했던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처럼 내면의 빛을 찾아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박서준은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흐트러진 외모를 가꾸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JNK 그룹의 CEO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혜의 내면의 빛이라는 디자인 철학에 깊이 공감했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시 보석 디자인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만을 쫓아 디자인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은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그는 강지혜의 루나 컬렉션을 보며 영감을 얻었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것들은 그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강지혜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얼마나 뒤늦게 깨달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박서준은 모든 것을 잃은 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강지혜, 그의 못생긴 아내이자 천재 디자이너 루나의 빛나는 성공은 그에게 큰 자극이자 동시에 끝없는 후회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변하고 싶었다. 그는 술과 도박을 끊고 밤낮으로 주얼리 디자인에 몰두했다. 과거에는 돈과 명예만을 쫓아 기계적으로 디자인했지만 이제 그의 디자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지혜가 말했던 내면의 빛이라는 철학을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려 노력했다. 그의 작업실은 폐인처럼 지냈던 과거와는 달리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그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강지혜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를 용서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얼마나 뒤늦게 깨달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얼마 후 박서준은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주얼리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JNK 그룹의 CEO가 아니었고 그의 이름값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었다. 그는 모든 자비를 털어 작은 갤러리를 빌렸고 밤낮 없이 작품들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강지혜는 루나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 미스트 오로라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얼리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새로운 컬렉션 준비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박서준의 개인 주얼리 전시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전시회에 발길이 이끌렸다. 그녀는 궁금했다. 그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박서준이 대체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을까? 혹시 그에게도 내면의 빛이 생겼을까? 그녀는 자신의 비서 김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전시회장을 찾았다. 작은 갤러리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박서준은 관람객 몇 명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하고 진지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서준은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통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염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지혜는 그의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의 디자인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들로만 치장했던 과거의 작품들과는 달리 그의 새로운 작품들은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목걸이는 그녀의 부활 컬렉션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후회와 반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박서준의 앞에 섰다. 박서준은 지혜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지혜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지은아, 당신이 여기에... 박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준 씨,
당신의 전시회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작품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짓밟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어깨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지혜는 박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박서준 씨.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 빛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박서준은 지혜의 말에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당신의 용서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박서준은 더 이상 지혜에게 자신의 오만함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박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용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손길이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서준 씨, 당신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말했다. 박서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고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지은아, 당신도 루나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부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과거를 넘어 인간적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박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빛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겸손하고 진심이 담긴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지혜는 루나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루나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서준의 주얼리 브랜드는 작은 규모였지만 진심이 담긴 작품들로 인해 점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는 가끔 강지혜의 전시회에 몰래 찾아가 그녀의 작품들을 감상하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강지혜 역시 박서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못생긴 아내로 경멸받던 강지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고, 오만했던 CEO 박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빛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삶의 교훈으로 남았다.